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학 원 내용 탄소화합물의 유용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지난 시간에 화학의 유용성에 대해서 봤고, 이번 시간에는 B 탄소화합물의 유용성에 대해서 볼 거야. 자, 일단 탄소화합물이 뭔지부터 봐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탄소화합물. 자, 탄소화합물이기 때문에 기준이 탄소예요. 그래서 탄소가 뭐랑 결합을 해. 일반적으로 수소라든가 질소라든가 뭐 산소라든가 등등등 하고, 그리고 할로젠 원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하고 결합을 해. 자,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어떤 물? 화합물을 탄소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인 정의는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첫 번째 보면은 탄소화합물의 다양성 나와. 얘네들이 왜 다양할까라는 거 나와. 그래서 다양성에 대해서 봐둬야 돼. 탄소화합물은 일단 기본적으로 탄소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치?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얘네들의 종류를 보면은요, 탄소화합물의 종류를 보면은 되게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류를 보면 이렇게 있어. 자, 우리 몸을 이루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탄소화합물 뭐? 탄수화물 있고요. 단백질, 지방, 얘네들 전부 다 탄소화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음식에도 탄소화물 존재를 하죠. 녹말이라든가, 이제 녹말 같은 탄수화물, 그리고 고기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 그리고 기름, 식용유라든가 고기 기름 같은 지방,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우리는 바이타민, 또 탄소화물이야. 탄소화물입니다. 자, 음식 이렇게 있고요. 의류에도 탄소화물로 이루어져 있다. 면, 마 같은 천연 섬유 플러스 어떤 것들,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같은 화학 섬유 또 탄소화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라스틱도 탄소화물이다 라고 알면 돼. 플라스틱도 탄소화물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죠. 플라스틱도 탄소화물, 그리고 의약품도 탄소화물이 아스피린이라든가 뭐 페니실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치? 그 외에 화장품이라든가 비누 등등등 여러 가지 있어요. 자, 뭐 세제, 고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탄소화물의 종류야. 근데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나 뭐 화학 섬유 이런 것들은 원유에 나프타가 재료로 사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유의 분리 정도도 보고 넘어갈게요. 밑에 보면 원유의 분리 나와 있는데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혼합물의 분리라는 거 배웠어. 그치? 혼합물의 분리. 이때 원유의 분리,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서 원유의 분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원유 자체가 뭐다? 탄소화합물이야. 탄수화물인데 혼합물입니다. 끓는 점차가 다른 혼합물이 합쳐져 있는, 섞여 있는 상태고요. 자, 원유를 뭐 하냐면 분별 증류 방법으로 해요. 분리 방법은 분별 증류라는 것을 사용을 해요. 분별 증류. 끓는 점차를 이용해.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별 증류로 분리를 해. 자, 얘네들을 분리를 하면은요,
다양하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원유를 통과시킬 때 뭐 한다? 가열을 해. 가열을 하면 위쪽에서는 끓는 점이 낮은 것이 위쪽에서 분리가 되고요. 끓는 점이 높은 것은 아래쪽에서 분리가 돼. 그래서 위쪽부터 따져보면은요, 여기는 석유가스 나와요. 석유가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와? 휘발유, 나프타라고 얘기를 해. 휘발유, 나프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등유, 경유, 중유 순으로 나와요. 등유, 경유, 중유 순서대로 나오고요. 그리고 찌꺼기 나옵니다. 찌꺼기. 얘가 아스팔트 재료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나머지 어디 사용되는지 얘네들도 사용되는 곳 정도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것이 위쪽, 높은 것이 아래쪽. 그래 얘네들이 어디에 사용되는가? 그리고 얘는 끓는 점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으로 나누더라. 이때 원유는 탄소화합물이고요. 당연히 여기서 만들어진 얘네들도 뭐가 된다고? 탄소화합물이다라는 것들 알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일단 탄소화합물 봤고요. 탄소화합물의 종류는, 이 종류는 다양하다. 종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엄청나게 많은 수만 가지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탄소화합물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것들 알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탄소화물이 왜 이렇게 다양할까 라는 것들을 봐야 되죠. 다양한 이유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다양성, 종류들 보면서 다양성을 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탄수화물이 다양한 까닭. 왜 다양할까라는 거 봐야 되겠죠. 왜? 자, 일단 기본적으로 중심이 되는 원소가 탄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탄소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탄소에 대해서 알아봐요. 탄소. 탄소는요, 이주기 14족 원소예요. 자, 얘가 14족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4개다, 그치? 원자과 전자수가 4개이기 때문에 최대 4개까지 다른 원자와 결합을 할 수 있다. 얘가 다양한 이유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원자 수소나 산소나 질소나 뭐 이런 것들하고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다른 원자 결합하는데 이 결합은 공유 결합이다라는 것까지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뭐 하냐면 탄소가 연속적으로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것. 탄소와 탄소가 연속적으로 결합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결합을 하는데 이 결합 구조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합 구조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탄소 일자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사슬 모양의 구조다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사슬 모양인데 여기에 옆에 있는 탄소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지가 달렸다. 그래서 가지 모양의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탄소 4개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고리 모양의 구조다라고 얘기를 해. 이때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렇게 결합한 이 결합을 단일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유 결합이 하나만 있는 단일 결합 있고요.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렇게 2개의 공유 결합을 가질 수 있어. 이 결합을 이중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탄소와 탄소 사이에 3개까지 결합할 수 있는 삼중 결합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슬 모양, 가지 모양, 고리 모양, 그리고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탄소가 계속해서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탄소가 결합할 수 있고요. 이 탄소 옆에 달리는 결합을 하는 원소들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다. 최대 4개까지 결합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탄소 화합물은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생길 수 있다라고 알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까닭 알아봤어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종류의 탄소 화합물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탄소 화합물의 종류 볼 거예요. 그래서 2번. 탄소화물의 종류라는 제목에서 첫 번째 탄화수소라고 나와 있어. 자, 첫 번째 탄화수소인데 탄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탄소와 수소로만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을 탄화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탄화수소다라는 거. 자, 이때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져요. 그래서 탄소의 개수가 1개일 때, 탄소의 개수가 2개일 때, 탄소 개수가 3개일 때, 탄소 개수가 4개일 때, 탄소 개수가 5개일 때, 탄소 개수가 6개일 때 접두어가 붙어요. 앞에 이름이 붙어. 그래서 하나일 때를 메타라고 얘기를 해. 메타. 2개일 때 에타. 3개일 때 프로파. 뷰타. 펜타. 헥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뒤에 자음을 빼고 난 나머지가 접두어로부터 메티읕, 에티읕 이런 식으로 붙어요. 그래서 이름이 정해지는데 보통은 수소하고 하나로만 탄소와 탄소 사이의 단일 결합, 이렇게 단일 결합에 주변에 수소가 붙어 있는, 만약에 하나다 그러면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은 이렇게 H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분자식은 CH4라고 두고요. 얘를 메티읕에 에인 붙어요. 그래서 메테인이다 이렇게. 그리고 2개일 때, 탄소가 2개일 때 요거예요. 탄소가 2개가 단일 결합으로 연결돼 있고요. 주변에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 C2H6 에테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3개일 때까지만 볼까요? 탄소 3개에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붙어 있어요. 그래서 C3H8 그리고 얘는 프로피읍 에인 붙이면 돼요. 그래서 프로페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탄화수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름은 어떻게 붙여지는가 정도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얘 탄화수소는요 누구의 주 성분이냐면 우리 좀 전에 혼합물에 분리한 원유의 주 성분입니다. 탄화수소 원유의 주 성분이다. 자, 그래서 이 탄화수소는요 원유의 주성분이야. 그래서 원유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다른 것들도 존재해. 주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있는 게 탄소와 수소고요. 나머지 뭐 산소라든가 질소라든가 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존재는 합니다. 자, 얘를 뭐 시킨다? 연소를 시켜요. 원유를 연소시킨다는 것은 플러스 산소하고 결합을 한다라는 얘기야. 산소하고 반응을 해요. 그러면은 결과로 뭐 나와요? 이산화탄소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충분한 양의 산소와
완전 연소가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더라. 반대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는 뭐가 있다? 탄소와 수소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연소되었을 때 어떤 생성물이 만들어지는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은 반응물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가까지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연소되면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뭐로 사용돼? 연료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탄화수소의 특징들 볼 거예요. 탄화수소는 탄소수가 증가하면은요, 탄소수가 증가하면 여기서가 탄소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탄소수가 증가하면 다른 분자들과 닿는 면적들이 커져요. 면적들이 커지면 이 면적과 면적이 결합을 해. 분자와 분자 사이 결합을 해. 끌어당기는 힘, 인력 작용하고요. 일단 분자량도 크고 면적도 크기 때문에 결합력이 강해져. 탄소수가 많아지면 결합력이 탄소와 탄소 사이에, 분자와 분자 사이에 결합력이 강해집니다. 결합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아지더라 라는 것 같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합력, 분자 사이 인력이 커지더라.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지더라 라는 것 알면 되고요. 자, 대표적인 탄화수소 구조의 특징 나와 있어요. 탄화수소 구조의 특징. 메테인 나와 있는데요. 메테인. 자, 일단 첫 번째 메테인부터 볼까요? 메테인 CH4라고 하는 메테인입니다. 탄소에 수소가 하나, 둘, 셋, 이 뒤쪽에 넷해서 정사면체 구조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구조는 정사면체 구조고요. 구조식으로 쓸 때는요, 그냥 이렇게 적어줘요. 네 방향으로 있다라는 거. 얘가 분자식이고요. 이 분자식을 결합선으로 나타낸 얘가 구조식 됩니다.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것이 실험식이고요. 특정한 작용기만 따로 빼낸 것을 시성식이라고 해요. 뒤쪽에서 에탄올 할 때 다시 볼게요. 자, 메테인은요, 천연가스의 주성분입니다. 천연가스의 주성분, 천연가스에 들어있다라는 거. 그래서 무색, 무향입니다. 색깔과 냄새가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요, 기체 상태예요. 메테인 기체 상태. 실온에서 기체 상태이고, 그리고 공기보다 가볍다, 밀도가 작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요. 가스가 새면 위에 천장 쪽으로 올라간다라는 거. 자, 얘는 나중에 뒤쪽에 가면은 분자의 구조와 성질 배울 건데요. 극성이다, 무극성이다 이런 것들 배울 거야. 어쨌든 지금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물에 녹지 않는다라는 거.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완전 연소하면 어떻게 된다고? 탄소와 수소로 있으니까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기면서 에너지가 많이 방출이 된다. 그래서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LNG, 액화선역가스, 그리고 CNG 같은, 얘는 도시가스야. 도시가스, 액화천연가스, liqui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 그리고 압축천연가스인 CNG, 얘는 시내버스 연료로 사용이 됩니다. 뭐 요렇게 해서 알아두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알코올 나와 있어요. 알코올. 탄소화합물 중에서 탄화수소의 가장 기본적인 식이 메테인이었고, 이제 탄화수소에 뭔가 변할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알코올 볼 건데, 알코올은 이거야. 기본적인 탄화수소가 메테인이야. CH4
H2O라고 하는 메테인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수소가 떨어지고요. 이거 대신에 뭐가 붙냐면은 OH기라고 하는 하이드록시기라고 하는 작용기가 붙어요. 얘가 작용기라고 하는 거고, 얘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CHH에 여기에 OH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야. 뭐 좀 더 풀어서 적으면 요렇게 결합을 하는 겁니다. 얘가 결합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요, CH4O 이렇게 적는 것이 분자식이에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구조식 되겠죠. 구조식인데, 구조식에서 이제 시성식을 볼 거야. 작용기만 따로 뺀 거야. 그래서 전체 중에서 뭐를 남기고 CH3를 남기고 OH 작용기만 따로 뺀 거, 얘가 무슨 식이라고 한다? 시성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성식, 화학식 중에서 시성식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메테인이었잖아, 그지? 메테인에서 접두어만 빼면 메티읒 남고요. 여기에 아놀 붙여요. 얘가 얘 이름이야. 그래서 메탄올 이렇게 돼. 이름은 메탄올 이렇게 됩니다. 자, 다른 거 볼게요. CC에 H가 6개 붙어 있대요. 탄화수소예요. 탄화수소. 얘 이름 뭐였다? 에테인이었죠. 탄소 2개일 때. 자, 얘 떨어지고요. 얘 붙어요. 하이드록식이 붙으면 어떻게 돼? CHHH 그리고 CHH 얘 대신에 OH가 붙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CH5OH라고 하는 시성식 붙을 거고요. 하이드록식이 붙었으니까 아놀 붙이면 돼. 에탄올 되겠죠. 얘 이름은 에탄올이다. 요렇게 될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메탄올과 에탄올 만드는 과정 봤어요. 어떤 거? 기본적인 탄화수소에서 수소 하나가 떨어지고 하이드록식이라고 하는 작용기가 결합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알코올이다 라는 것들 알면 됩니다. 자, 얘가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2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가 알코올, 2가 알코올이라고 하는데 교과 과정 바뀌면서 빠졌다가 다시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근데 나오는 교과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교과서로 학교에서 배우는 학교들은 그때 학교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어쨌든 메탄올과 에탄올 2개만 정확하게 보면 돼. 메탄올은 공업용 알코올입니다. 먹으면 실명 돼요. 그리고 에탄올은 식용 알코올이야. 그래서 뭐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의 원료라든가 연료 전지에 사용되는 거고요. 에탄올 같은 경우는 소독력 의약품이라든가 아니면 술 만들 때 사용되는 것이 에탄올이다라고 알면 됩니다. 자, 얘네들 특징들은 냄새가 있다, 그지? 특유의 냄새가 있는 불에 타는 가연성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냄새가 있고요. 우리 알코올 냄새 난다라고 하잖아, 그지? 그리고 가연성이다. 가연성이기 때문에 뭐로 사용될 수 있다? 연료로 사용될 수 있더라라는 거.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당연히 완전 연소하면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라고 알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봤고요. 책에 보면은 대표적인 알코올의 구조화 특징, 에탄올에 대해서 나옵니다. 구조화 특징은 이런 식으로 봤다. 에탄올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봐두면 되고요. 얘네들 발효할 때 알코올 발효라고 합니다. 생명 시간에도 배울 건데요. 호흡, 세포 호흡에서 배우는데 생명 1에서는 안 배우고 생명 2에서 호흡과 발효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고3 때 배우겠죠. 어쨌든 발효 과정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 과정 간단하게 정리를 이렇게 하면 돼요. 발효인데요. 무슨 발효냐면 알코올 발효야. 그래서 포도당을 발효를 시켜요. 산소 없이 발효를 시키면 에탄올과 알코올과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 그래서 술빵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옥수수빵, 술빵. 그래서 에탄올과 구멍 빵빵 뚫려 있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더라. 라는 거. 그래서 에탄올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더라. 라고 알면 되고요. 뭐 현대인은 에탄과 물을 반응시켜서 얻는다. 라고 나와 있어. 에탄 C2H4인데요. 이거 탄화수소 화합물 을 볼 때 따로 정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따로 정리해주는 학교가 있으면은 가지고 와서 아니면은 따로 질문을 해. 질문을 하면은 이제 탄화수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쫙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탄 기체 상태의 물 H2 물과 반응을 시켜요. 그러면은 자, 물 H 두 개에 O 붙었으니까 얘 C2, H5, OH 형태의 에탄올이 만들어지더라. 액체 상태의 에탄올이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만드는 과정. 자, 특유의 냄새가 난다라고 했고요. 알코올 무색입니다. 소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양주 말고 소주. 그래서 알코올 냄새, 술 냄새 나면서 무색이다라는 것 알면 되고요.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휘발성이 강하고 불에 잘 붙는다. 그래서 연료로 사용될 수도 있다. 물에 잘 녹고 기름과도 잘 섞인다라는 거. 단백질을 응고시켜 살균 소독 작용을 한다. 자,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히 극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손소독제 시중에서 많이 파는데 그냥 약국에서 에탄올을 사요. 소독용 알코올을 사고 물과 희석을 시켜서 만들면은 그냥 손소독제가 돼요. 그래서 에탄올 80 정도에 물 20 정도 섞으면은 80% 정도, 에탄올이 80% 정도 희석되어 있는 손소독제가 만들어집니다. 이 손소독제가 뭘 한다? 단백질을 응고시킵니다. 우리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껍질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응고시켜서 살균 소독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알면 되고요. 자, 술이라든가 소독용 알코올, 약품 원료, 실험실 씨약, 용매, 연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 라는 거 나옵니다. 그래서 책에는 손소독제 만드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면 되고요. 자, 요걸 지울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이 카복실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카복실산. 그래서 3번. 카복실산 나오는데요. 일단 카복실산에서는 카복실기라고 하는 작용기가 있다. 카복실기라고 하는 작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다. 그지? 탄소에 수소 4개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 수소가 하나 떨어지고 뭐가 결합한다고? COOH라고 하는 작용기, 카복실기가 결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져? 탄소에 수소가 3개 붙어 있고요. 여기에 COOH 형태로 카복실기가 붙어 있는 거다. 자, 얘는 CH3에 COOH라고 표시를 하고요. 어디서 많이 본 거네. 얘 이름 뭐였니? 아세트산이었잖아. 그치? 뭐 이런 것들 카복실기가 붙어 있다라고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우리 아세트산 뭐 했니? 수용액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고? 수용액 상태에서는 CH3COO-에 H+. 그래서 수소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얘는 어떤 성질을 가진다? 물에 녹아서 산성을 띠더라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카복실산의 구조 특징 아세트산 나와 있고요. 이렇게 정리를 했어. 일반적으로 에탄올 발효시켜서는 아까 포도당 발효시켰을 때 에탄올 만들어지고요. 에탄올 발효되면서 아세트산이 만들어집니다. 강한 자극성 냄새가 나면 무색이다. 식초 생각하면 돼요. 아세트산은 식초 냄새, 코끝을 찌르는 강한 자극적인 냄새가 나고요. 물에 잘 녹고 물에 녹으면 약한 산성을 나타내서 신맛을 나타냅니다.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 아세트산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아세트산을 빙초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얼음 빙자를 쓰는 거지. 그래서 17도씨 이하에서는 얼어붙어요. 그래서 빙초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초 성분으로 이용되고요. 음료수에도 사용이 돼. 홍초 막 이런 거 있죠. 음료 중에 그런 거. 식품의 장기 보관 용제를 식초에 절여 놓으면은요 오랫동안 식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이나 염료 합성 수지의 원료 등으로 아세트산이 사용이 되더라라고 알면 돼요. 자, 그 밖에 탄소화합물 나와 있는데요. 자, 기타라고 할까요? 기타 나와 있는데 그 밖에 탄소화합물 두 가지 정도 나와 있어요. 폼알데하이드라는 거 나와 있어요. 폼알데하이드랑 그리고 아세톤이라는 거 나와 있네요.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구조가 뭐다? 메테인, C, H에서 폼알데하이드는 어떻게 되냐면 얘 두 개가 떨어져. 수소 두 개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 뭐가 붙어? 산소가 요렇게 하나 붙어. 산소는 이중 결합을 하지. 자, 요렇게 결합을 한 것이 폼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얘는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접착제로 사용돼요. 가구 접착제. 그래서 얘는 새집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원료가 폼알데하이드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아세톤 나와 있습니다. 아세톤. 아세톤은요, CH, 그러니까 탄소가 이렇게 세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야. 프로페인인데요. 자, 여기에 원래 요렇게 결합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얘 수소 두 개 대신에 가운데 산소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아세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아세톤은요 언제 사용돼? 우리 여학생들은 잘 알 건데 손톱에 매니큐어 칠하고 난 다음에 매니큐어 지울 때 아세톤 사용하죠. 그래서 매니큐어 제거제라든가 어떤 특정한 물질을 녹이는 용매로 사용되는 것이 아세톤이다라는 것들 알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탄화수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의 수소 하나가 떨어지면서 다른 작용기가 결합하면서 다양한 형질의 탄화수소 화합물 그리고 탄소 화합물 등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것들을 이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보다 탄소 화합물의 유용성에 대해서 배웠고요. 탄화수소를 기본으로 얘네들이 바뀌면서 새로운 작용기가 결합을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탄소 화합물이 만들어졌다라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상 이번 시간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